서먼 멤버십 회원분들 안녕하세요. 혹시 안전한 길이랑 새로운 길 사이에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새로운 길, 그러니까 변화를 만들어내는 모험과 도전에 대한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함께 떠날 준비 되었나요? 앞서 나가는 유일한 방법은요, 기존의 통념 속에서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거 오라클의 창업자 레리 앨리슨이 한 말인데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말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에 과감히 왜? 라는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그 힘의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변화의 시그널을 읽고 전해드리는 서먼 데일리 브리프 시작합니다. 서먼 멤버십 회원분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우리 바로 곁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장의 거대한 변화를 목격하고요. 두 번째, 그 파도에 맞서는 한 개인의 담대한 도전 정신을 배워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화를 기회로 만드는 조직의 전략까지 아주 깊이 있게 탐험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지금 한국의 식문화 지도에 정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이 현상을 이렇게 불러요. 바로 대빵의 시대. 과연 이게 무슨 뜻인지 그 거대한 변화의 현장 속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최근 한 기사에 따르면 진짜 재미있는 트렌드가 하나 포착됐어요. 바로 빵지순례라는 건데요. 말 그대로 내 인생 최고의 빵집을 찾아서 전국 방방곡곡을 여행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빵을 좋아한다, 이 수준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현상이 되면서 지금 시장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와, 이게 진짜 믿기시나요? 불과 2015년에 약 7조 원대였던 커피 베이커리 시장이요, 올해는 무려 12조 원을 돌파할 거라고 합니다. 10년도 안 돼서 80%가 넘게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거죠. 이보다 더 확실한 시장 변화의 신호가 또 있을까요? 이 그래프를 보면 그 변화가 더 극적으로 와닿는데요. 자, 여기 위쪽을 보시면 커피 베이커리 업종은 4.9%나 성장했잖아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이 아래쪽이에요. 우리의 전통적인 외식 강자 한식은 오히려 마이너스 1.7%를 기록했습니다. 밥심의 나라에서 이제는 밥 대신 빵이 주식이 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라니까요. 기사에 따르면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소비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라고 분석합니다. 2010년대 어디서나 똑같은 맛을 보장하던 대형 프랜차이즈의 시대는 저물고요. 이제 소비자들은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을 주는 개성 넘치는 동네 빵집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소비자의 선택이 시장의 지도로 완전히 새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이런 엄청난 변화를 만든 걸까요?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작은 디저트에서 확실한 행복을 찾는 소확행 문화가 있었고요. 여기에 프랑스산 밀가루 같은 고급 재료를 찾는 트렌드, 그리고 베이글이나 소금빵처럼 시장을 강타한 킬러 컨텐츠가 등장했죠. 이 모든 게 5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치열한 경쟁과 맞물리면서 지금의 대빵의 시대를 만들어낸 겁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뒷면에는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 동네 빵집 사장님의 말처럼 고급화나 대형화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장이 되어버린 거죠.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변화의 물결은요,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파도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협하는 쓰나미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말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서 우리 개인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번에는 고도원 작가의 책 고도원 정신을 통해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걸어간 한 도전자의 마인드셋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책에 따르면 고도원 작가의 삶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나는 남이 가지 않는 길, 나만이 할 수 있는 길, 모험과 도전의 길을 선택해왔다. 이야, 이게 바로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도전자의 핵심 철학이 아닐까 싶어요. 가장 어려운 길이지만 결국 가장 위대한 길은 바로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의 신념은 절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침편지문화재단을 세우려면 5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는데요. 그때 그가 가족에게 평생 살려고 마련한 집을 내놓자고 제안합니다. 당연히 가족들은 반대했겠죠. 그때 그가 가족을 설득하면서 남긴 말이 이렇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위해서는 돈을 낙엽처럼 태워야 한다. 와,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신념, 정말 대단한 결단력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깊은 의미가 있다면 그 거대한 도전에 기꺼이 몸을 던져보세요. 바로 그 순간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여러분 앞에서 활짝 열릴 겁니다. 개인의 도전 정신이 이렇다면 그럼 조직은 어떨까요? 끊임없이 바뀌는 시장, 앞서 본 빵집들처럼 말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기업은 어떻게 살아남고 더 나아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번엔 경영학의 대가 피터 드러커의 책 넥스트 소사이어티에서 그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책에 따르면 피터 드러커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든 조직은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변화 관리자, 영어로는 체인지 에이전트가 되어야만 한다고요. 이제 더 이상 변화의 파도에 그저 휩쓸려가는 시대는 끝났다는 선언인 셈이죠. 이것이 바로 변화 관리자의 핵심 원리입니다. 변화를 가장 완벽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변화를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파도를 타는 서퍼가 아니라 아예 파도를 일으키는 존재가 되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슬라이드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보여줍니다. 첫째, 실패한 건 미련 없이 버려야 합니다. 둘째, 모든 것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하고요. 셋째, 예상치 못했던 성공에서 기회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보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마지막, 바로 변화를 위협이 아니라 기회로 여기는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겁니다. 드러커는 특히 조직이 내부에만 갇히는 걸 정말 치명적인 실수라고 경고합니다. 당신 조직의 운명을 바꿀 가장 중요한 정보는 절대 내부에 있지 않다. 바로 외부에 있다. 다시 한번 아까 그 빵집 사례를 떠올려 볼까요? 변화의 신호탄은 회의실 안에 보고서가 아니었잖아요. 빵집 앞에 끝없이 늘어선 고객들의 줄, 바로 그 외부 현장에 답이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해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있는 사실은 딱 하나뿐입니다. 미래는 절대로 우리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 지금의 성공 방식이 내일도 통할 거라고 믿는 그 순간 위기는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항상 창문을 열고 외부를 살피면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만 하는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변화한 자가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오늘의 브리프였는데요.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부디 서먼 멤버십 회원분들께서는 마음을 열고 변화에 개방적이시길 바라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개인은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조직은 지금의 변화를 어떻게 마주하고 계신가요? 그저 위협으로만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새로운 기회로 만들고 계신가요?